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밤에 마지막 영상 하나 올리고 자려고 합니다. 일찍 자려고요. 오늘 댓글 중에 우연히 넘기다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지금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과거 자료도 같이 리마인드 시켜 드릴 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제목 삼성증권 관련된 자료예요. 삼성증권 리포트는 아니고요. 부채로 쌓아 올린 버블의 붕괴, 그 트리거는 무엇이 될까? 사람들마다 뭐 IMF 같은 그런 큰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안 무너진다, 서프라임 같은 뭐 리먼 파산 같은 게 오지 않는 한 안 무너진다, 뭐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와서 부동산이 폭락한 게 아니고, 부동산이 폭락하고서 막바지 국면에 IMF가 쳐들어왔고 리먼이 파산했고, 그렇죠? 순서가. 그러니까 그게 딱 멀쩡하던 아파트 값이 리먼이 파산해서 폭락한 거 아니죠. 한참 폭락한 다음에 마지막 국면에 리먼이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까? 근데 이 오늘 댓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메이슈님, 아재 개그 좋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아재 개그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제 딱 그때 방송을 했더니 댓글이 달린 거예요. 아재 개그 계속 하라고. 자, 오늘 주 내용 눈누난나님이시네요. 눈누난나님, 글씨가 좀 잘리니까 이렇게 그냥 읽을게요.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꼭 여러분들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쯤 삼성증권 어떤 애널리스트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산시장의 붕괴는 과도한 부채에서 온다. 네, 맞아요. 부채, 에어컨이 아니라 부채에서 온대요. 이건 역사와 지역을 불문하고 진리다. 제가 봐도 그동안 연구해 놓은 거 보면 항상 버블이 생긴 다음에 붕괴가 왔지, 그냥 잔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골 주택은 폭락할 일이 없어요. 왜? 버블이 안 생겼을 리가 없잖아. 시골 저기 산골짜기 이런 데는 항상 버블이 생긴 다음에 붕괴가 왔죠. 과거 금융위기를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모두 부채가 과할 만큼 증가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일 때 자산시장이 무너진다는 기준이 없다.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다. 그 종점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210%?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정답이 있는데 210%. 네. 영원히 거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부채를 터뜨리는 트리거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트리거가 발생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자산시장 붕괴가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번 금융시장 위기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 이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미래학자들이나 볼 때 우리나라 부채가 진짜 심각해요. 특히 가계신용, 기업신용보다 가계신용, 뭐 포함한 어쨌든 민간신용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시점은 모른다. 현재의 가계 부채는 한국이 견딜 만한 수준이지만 이 부채 증가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가계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이 오고, 자, 근데 견딜 수준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 3년이 지난 지금은 못 견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전 글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주세요. 견딜 수 없는 수준이 오고, 그때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진다. 자, 그 이벤트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아주 큰 것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3년 전 얘기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고려했으면 한다. 이거 가슴이 와닿네. 자, 눈누나님이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3년 전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애널리스트가 트리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큰 이슈일 수도 있고 작은 이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핑계거리만 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나라만 보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대요. 승자라고 써놨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래도 이제 김젠님께서 저도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 꽤 있더라고요.
위태위태한 촛불 같아요. 진짜 왜 다들 일이 투기 좀비들이 됐는지 안타깝고 그렇네요. 유유. 그러니까 모찌공주님은 아재 개그 제 취향이에요. 제가 아재 개그 안 한다니까 지금 아재 개그 계속 하라고 지금 댓글 달리네요. 최현웅님 감사합니다. 눈은 안 나. 아재 개그 들으려고 봐요. 제 내용은 안 중요해요. 그쵸? 엘리엇 내용은 안 중요하고 영상은 안 중요하고 아재 개그만 들으러 와요. 하여튼 눈은 안 나님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주 좋은 또 경험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트리거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댐이 무너질 때 주구멍 같은 조그만 게 이제 점점 커져갖고 이게 뚝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 뭐랄까 금융위기는 단지 2~3%의 부실한 그 한계 상황 차주들한테 위험이 오기 때문에 전체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큰일 났다는 게 아니고 그 2~3%의 그 위기인 사람들이 촉발이 돼가지고 그게 확 번져가지고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돈을 다 걷어들이고 외국계에서 돈 걷어들이고 돈을 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IMF 왔잖아요. 단기 차입금. 자, 그래서 요 말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제가 방송했던 거 중요한 그래프랑 꼭지만 제가 빠르게 오늘 처음 보시는 구독자 아직 구독 안 누르셨어요? 빨리 구독 누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그동안 했던 내용을 그냥 빨리 훑고 지나가서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제 그래프나 이거보다도 이 누누나님께서 적어주신 이 글을 염두에 참 두시고 한번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자기가 취한 줄 몰라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미친놈들이랑 같이 야 너 미쳤냐 안 미쳤냐 그러면은 다 안 미쳤다고 그래요. 제3자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딱 봐야지 그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죠. 자, 그래서 그래프만 제가 최대한 빨리 순식간에 싹 지나갈게요. 자, 이게 작년 1분기 때 건데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이 1위예요. 유로존을 그냥 단일 통계로 하고 39개국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은 유로존이 아니었죠 그때. 그러니까 영국만 따로예요. 유로존은 좀 낮은데 뭐 높은 나라 낮은 나라 평균 내서 그런 거고 우리가 97.9%예요. 근데 지금 106%야. 1년 반 지난 사이에 거의 10%가 늘었어. 2등 3등이랑 잽이 안 돼요. 얼마나 부채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1년 전 거예요. 근데 누누난나님 댓글은 3년 전 경험담을 들었던 얘기를 제가 써줬는데 딱 지금이랑 만든 것 같대. 그리고 그 서프라임 이후에 3년 한 몇 년 전이야 13, 14년 전에 이미 외국들은 영국, 미국 다 100%까지 갔던 부채가 다 줄어갖고 지금 70%, 80%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우리만 지금 늘어가지고 97%인데 1년 사이에 또 한 10%가 늘었죠?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이게 한번 터지면, 트리거가 터지면 작은 트리거가 될지 큰 트리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 그래서 지금 빨리 할게요. 30대가 인컴 대비 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늘었어요. 제일 많이 늘었어요. 30대가 한 2년 사이에. 그러면서 그 아파트 매수 비중의 절대 수치를 차지해요. 44%예요. 30%도 안 되던 30대가. 그 사이에 40, 50대는 이만큼 줄었겠죠. 근데 이게 는 게 어느 거 산 거예요? 이걸 산 거 아니에요. 지금 9년째 올랐는데 지금 2013년 14년도에 판 아파트를 40대 50대 또는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해지된 사람들은 여기다가 팔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덥석덥석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돈으로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부채를 제일 많이 이끌어서 여기도 맞잖아요. 봤잖아요. 53%가 늘었어요. 1년 반 사이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법인들은 개인들한테 이렇게 쫙 팔아나가지고 다주택자 줄었는데 이걸 전부 20, 30대가 지금 받았는데 나중에 영끌에서 받았잖아요. 패닉바잉 하면서. 나중에 영털 된다고요. 영원히 털린다. 그 다음에 벼락 빚거지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차트를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금리 올리는 게 지금 2010년대랑 상당히 비슷하다. 2006년대나 2018년대랑은 다르다. 이때랑은 다르다. 이때랑 같다. 이때랑 상황이. 미국 금리 안 올릴 때 물가 때문에 올리는 게 지금도 미국 안 올리는데 물가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2006년도 7년도 올릴 때는 미국이 금리 올리는 바람에 역전세가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뒤따라서 올린 거고 2018년에도 뒤따라 올린 거는 다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뒤따라 올린 거예요. 이때는 미국 금리 올리지도 않았어요. 계속 제로금리고 지금도 제로금리예요. 그만큼 이 국면이 올 수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또 금융 취약성 지수 이거 얼마 전에 봤던 차트랑 좀 달라요. 제가 3분기 거까지 약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2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3월달까지 1분기까지인데 제가 6월달까지 2분기 그다음에 9월달까지 3분기까지 시뮬레이션 할 때 요 기울기대로 그대로 증가한다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더 급했을 수도 있어요. 왜? 금리가 올랐죠. 대출이 더 많았죠. 그러면 더 취약해졌을 거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더 그만큼 더 그 사이에 또 올랐잖아요. 그만큼 더 불리한 국면이라고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파동을 계산하면 87년부터 시작된 1, 2, 3, 4, 5의 35년 파동이 지금 2021년 올해 마감이 되고 한 8년 정도 조정을 저는 예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35년 동안에 상승한 거에 대한 8년 조정인데 이따가 보시겠지만 미래에셋에서는 20년 조정한다, 하락한다 그러고 박승 총재님은 30년 하락한대요. 그 다음에 독일 도이체벨레라는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이 일본 잃어버린 20년 따라간다고 지금 방송 신문에도 나고 영국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 줄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저기서 한국에 대한 경고가 되게 많아요. 왜? 그들도 다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 느는 거 봤을 때 야 이거 한국 큰일 났는데 이거 왜 이러지 얘네들? 이런다니까 그거 갖다 부축해가지고 괜찮아 사 그러면서 유튜버들 그다음에 언론들 그다음에 다주택 투기꾼들 건설사들 이거 나중에 30, 40대 20, 30대들 특히 30대가 위험한데 나중에 완전히 금융 노예가 돼가지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써보지도 못하고 빚만 갚다가 이자만 갚다가 인생 종실 수가 있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는 어느 대통령도 5년 연속 오른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 자, 전부 다 지금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그다음에 물론 여기 뒤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요. 어느 대통령도 5년 동안 연속 오른 대통령은 없는데 지금 5년째 오르는데 아직 5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5년 중에 2달치만 여기다 업데이트 된 거예요. 나머지 10개월 동안 빠지면은 5년 차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왜 9년째 상승한 데다가 여기서 살려고 그러냐고. 3년째, 4년째 산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젊은이들이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IMF 대한 위험, 서프라임 대한 위험 없고 이제 30대라는 얘기는 IMF 때는 애였을 거고 서프라임 때는 뭐 고등학생 뭐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상승장만 봤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큰일 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몇 달 오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균 보유기간이 7.8년이라니까 전국 주택으로 치면 10.6년이라고 신문에 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보면은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연봉을 9년 동안 안 모아야지 사는 가격인데 91년도에는 2006년 말에는 13년 동안 모아야 돼. 이건 지금 고가 아파트 기준이에요. 중가 아파트는 더 길어요. 그리고 지금은 16년 동안 모아야 돼. 일반 3분위 소득으로 하게 되면 3분위 아파트를 하게 되면 18년이라고 KB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짧아서 제가 옛날 것까지 하느라고 제가 고가 아파트를 갖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5년 주기설 91년에 노태우 상투 이때 1차 일기 신도시 하면서 일본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가 91년 2월달인데 우린 6월달에 상수 쳤어요. 5월달에 상수 쳤어요. 그다음에 2006년 말 버블 세븐 물론 나중 한 1, 2년 동안은 노도강이 좀 올라서 그렇지 버블 세븐 이때부터 6년 동안 빠져갖고 40% 50%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15년이야. 그리고 바닥은 98년 IMF 바닥은 누구나 다 알 거고 당연히 또 서프라임 2014년 바닥은 알 거고 이게 전부 고점에서 15년 저점에서 15년 지금 15년 되는 때가 2021년이다. 뭐랄까 한두 달 지났을 수도 있고 한두 달 있다 올 수도 있어요. 그 몇 달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5분위 배율했을 때 하위 20%의 아파트 값과 상위 20%의 아파트 값의 배율이 5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4년 15년도에 지금 올라갔고 8.8배 거의 9배라고 이제 살짝 꺾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2007년도 버블 세븐일 때 그때랑 타이를 기른다고. 여기서 9배였다가 빠져갖고 5배로 줄었다고요. 근데 저가 아파트가 빠진 게 아니라 고가 아파트, 많이 오른 아파트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특히 2억짜리가 지금 5억, 6억, 7억 됐으니까 그것도 싸다 그러고 막 하는데 오히려 강남 아파트보다 노도강, 금강구 쪽의 아파트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수익률은 더 많이 상승했거든. 강남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오른 거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전세 내재 가치인 전세가율로 그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가율 변동 투자 가치가 있는 매매가율의 변동성을 가지고 그 과대 분산 테스트를 했을 때 과거에 우리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폭락할 때 이 버블이 해소된 이후에 무너졌다. 특히 노도강 끝나고 나서 무너졌다는데 노도강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살짝 걸치고 있어요. 강남 상고는 이미 버블이 해소돼 가지고 별로 오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오르는 거지. 60억짜리가 2억 오르면은 아니 3억 오르면 5% 오르는 거죠. 근데 3억짜리가 1억 오르면 1억밖에 안 올랐지만 거의 30% 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금액과 수익률은 많이 달라요. 특히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차이는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상투는 91년 상투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가 왔다. 2006년 말 상투도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가 왔다. 근데 지금 물량이 없다. 입주 물량이. 다들 거꾸로죠?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안 빠진다며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럼 91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왜 상투 쳤고 2006년 말에 버블세 꼭지 칠 때는 왜 입주 물량이 없는데 상투 쳤고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통계를 몰라서 그런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작전 세력 갖고 100채 200채 막 사는 어떤 그 엄청난 카르텔이 있어. 이제 팔아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입주 물량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덜덜덜 떨 때 팔 수 있어요? 아니죠. 입주 물량이 없어갖고 사람들 겁없이 살 때 팔기 좋잖아.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쇼킹 부동산인데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 맨날 그랬는데 우리 같은 분석가 유튜브 친구니까는 같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 부채 가계부채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106%고 기업부채가 110%인데 이게 딱 IMF 올 때 딱 그 110%랑 딱 타이라고. 우리는 50%도 안 되던 가계부채가 106%가 됐고 110%였던 기업부채가 다시 110%가 됐어요. 근데 이걸 합치니까 민간신용이 220%야. 아까 그랬죠? 아까 이거 내가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다. 그 정도 아무도 모른다예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봤죠? 이거 봤죠? 봤을 때 요거 봤잖아요. 이거 210%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떤 나 볼까요? 일본이 30년 전인 1991년에 그 상투를 칠 때 주택 가격 상투 치고 떠나갈 때 민간 신용이 211%에서 211% 맞죠? 그리고 제가 210%를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년 전인 서프라임 직전에 미국과 스페인의 가계부채를 보면, 그러니까 민간신용을 보면, 민간신용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17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얼마 안 많았어. 일본은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스페인도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기업부채, 스페인이랑 일본은 기업부채 때문에 망한 거고, 미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 서프라임이라는 거, 상환 능력 없는 사람들 막 그지들한테도 막 아파트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택 팔고.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도 100% 넘고 기업부채도 100% 넘고 합쳐서 210%야. 그러니까 210%는 똑같아. 일본 210%, 210%, 스페인 210%. 똑같아. 207%나 210%나. 미국만 17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걔네는 특이하게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았다고. 근데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110% 넘었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 공통점이 뭐냐면 다 생산 가능성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거. 이거 줄었다는 거. 이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91년도 상투 칠 때 보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요런 각도로 빠져갖고 50% 빠졌거든요. 우리는 8년 만에 50% 빠졌어요. 물가까지 다 감안한 거.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회복을 했지. 왜? 미국 따라서 반등을 했으니까. 일본은 미국을 안 따라갔어요. 왜? 천천히 겔겔겔 하면서 빠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빠지면요 반등을 제대로 못해. 우리는 급하게 빠지니까 반등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50% 정도 빠진 건데 문제는 마지막에 다 경매 나간다니까. 털리고 나서 올라가면 뭐하냐고. 내 거 빠졌는데 내가 꼭 바닥에다 팔면 그 다음부터 주식이 폭등한다며. 그쵸? 경험들 많죠? 내가 사면은 꼭지고. 예.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 가장 마지막 차트가 여기 지금의 5파동 끝은 3파동 끝은 2006년 말에 버블 세븐 이때랑 91년 일본 버블 붕괴될 때 91년이랑 1파인데 지금 70%로 91년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다른 이 2년 전 동월비의 쌍봉의 고점의 패턴을 봤을 때 수익률 차트를 봤을 때 거래를 쳤을 때 상당히 91년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을 그동안 언제 했냐면요. 요 영상이 제가 4개월 동안에 올린 영상 중에
거의 10만 뷰가 됐거든요. 가장 많이 봤어요. 15년 주기설 하면서 91년 일본과 똑같고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2006년 스페인이랑 똑같고 지금 한국이랑 똑같다. 15년 주기설이면서 그 210% 민간 신용 그거 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20년 동안 피크아웃 3요인 분석을 한 거를 제가 올렸어요. 20년 동안 하락한다는 거. 그 미래에 대해서 어느 센터장이 올렸는데 아주 그 주옥 같은 글이었어요. 주옥 같은 거를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욕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구루 박승 총재가 올해 금리 2번 올린다. 벌써 한번 맞췄어요. 이게 7월달 영상이었는데 8월달에 올렸죠? 그리고 3년에 3% 간다고요. 3% 가면 다 죽는 거야 진짜. 영끌한 사람들 영털 된다고. 벼락 빚거지 돼요. 우리 엘리엇 TV의 전매 특허 벼락 빚거지 영털. 추락 빚거지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고민해서 만드셨는데 땡. 아파트 30년 하락한다고 박승 총재가 얘기하는 건 들어야 된다니까요. 보셨죠? 우리 허문강님 그 영상에 제 영상 소개시키면서 박승 총재가 얘기하면 믿어야 돼. 뭐 그러면서 어디서 반말이야, 씨. 그쵸? 그분도 반말하잖아요. 너도 반말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렸는데 하여튼간 금리 3년 그러니까 내년에 1.75% 간대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2% 정도까지 간다는데 제가 1.75%라고 제가 주장했던 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에 3% 넘는다는 얘기 했어요. 박승준이랑 거의 맥락이 같이 하죠. 그 교수가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했었더라고. 한국은행 출신들이 금리 전망 이런 걸 이번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하준경 교수, 한양대 교수, 그분이 진짜 잘 맞췄죠? 8월 달에 올리는 것도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한국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서울 아파트 미래도 암울하다. 지금 한두 달 올리는 거 갖고 자꾸 뭐 연연하지 말라니까요. 한순간에, 그리고 또 지금은 모래성에 쌓은 거예요. 제가 바벨탑 올린 거 봤죠? 아까 이 영상 봤죠? 썸네일. 이거 바벨탑 아니에요, 바벨탑. 바벨탑이 무너진다니까. 모래성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에요. 자, 캐피탈 예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퍼거슨이, 죄송합니다. 2, 3년 안에 중국, 대만이 전쟁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해갖고 그거를 이제 뇌피셜을 한 거예요. 예. 이분이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이제 원문을 보니까 스페큘레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 뇌피셜 이거예요. 그러면은 300년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전쟁 때는 물가가 폭등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1960년대 말식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그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식, 부동산 뭐 우리 경제, 금리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당장 수박을 3만원, 4만원 주고 사 먹었잖아. 한 2달 전에. 한 조각 먹는데 2,000원이야. 집에서 먹는데. 먹을 때 덜덜덜 떨리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채로 먹어야 돼. 화채. 절개 숟가락으로 막 해갖고 큰 양판에다 해갖고 얼음 넣고 해가지고 막 떠먹을 때 그러면은 조각이 작으니까는 하나당 700원, 300원 이렇게 먹는 거지. 그렇게 썰어 먹으면 하나에 2,000원, 3,000원 된 거 같고 먹기가 두렵더라니까.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 제가 이거 원문까지 다 읽어드렸잖아요. 엄청 제 영어 잘하는 줄 아는데 영어 발음도 안 좋고.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한국이 일본형 버블 붕괴를 경고했다는 내용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김숙 닮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나불레나, 이름이 나불레나였지. 나불레나, 나불거린다고. 근데 18개월 내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또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게 18개월 내에 또 온다. 조심해라.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기준금리가 150%에서 150%. 지금 우리 몇 프로예요? 0.5에서 0.25 올렸다고 좀 난리 났죠. 0.75 됐다고. 얘네 150%였다니까. 150%. 이거 참.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닮은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가 지금 모든 자산, 에브리띵 버블이라 했잖아요. 모든 자산이 터진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원자재 다 한꺼번에 나중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 에브리띵 버블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빚으로 올린 폰지 사기다. 결국 서울 아파트도 폰지 사기랑 건 똑같은데 누가 끝물에 담냐 이거예요. 폭탄 돌기 하는데 마지막에 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년 전, 7년 전에 사갖고 신나갖고 더 올라라 고사 지내면서 갖고 있는 사람도 괜찮지. 왜?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3억에 산 거 15억이 됐어. 15년 전, 10년 전에 사는 거. 근데 그게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10억 됐어. 괜찮아. 왜? 7억 먹었잖아. 12억 먹을 뻔한 거 7억 먹어서 아깝긴 하지만 망하나요? 그래도 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14억, 15억에 산 사람이 문제라니까.
12억 13억만 돼도 벌써 은행에서 전화 와요. 상환하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바젤 3 본격 시행되고 그러면은 그 뭐냐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요 대출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한 이익 상실 그 밑에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있으면 밑에 깨알만큼 한 줄로 써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요 영상을요 나중에 그 스톱 시켜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주옥 같은 그래요. 주옥순 여사 생각나네. 요즘 주옥순 여사 뭐해요? 그 엄마 부대 유모차 끌고 이렇게 또 강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네. 알바비가 좀 모자르겠네. 그분들 알바해갖고 돈 꽤 용돈벌이 하는데 그것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광화문에도 못 나가고. 어쨌든 주옥 같은 글이니까 한번 이거 보고 진짜 전율을 쫙 느꼈어요. 야 진짜 3년 전에 직금을 미리 미래에서 왔습니다 하고서 딱 얘기를 한 것 같아 이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있었던 어느 애널리스트 얘기인데 아주 좋은 그 멘트, 정말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였습니다. 눈누난나님 감사드리고요. 부채로 쌓아올린 버블의 붕괴는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몰라요. 클지 작을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닥칠 것 같으니까 우리 단단히 허리띠 매고 안전벨트 매고 자기 익스포저된 그 위험이 있다면 막 잘라내세요. 지금 빚이라든지 과도한 이자를 내고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위험한 뭐 자산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걸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이벤트성 뉴스나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작업실 잘 지켜주시고 우리 소머즈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